네, 안녕하세요. 관리회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12주차 수업이에요. 12주차 수업은요, 제일 처음에 분권화와 책임 회계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일 처음에 분권화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 회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표준 원가 계산은 예산을 세우게 돼요. 기업은 각 회계 연도 초에 예산을 세우게 되죠.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그 예산은 고정 예산, 그다음에 변동 예산 이렇게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이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차이 분석은 변동 제조 원가가 있죠. 변동 제조 원가. 변동 제조 원가는 무엇이 있었죠? 네, 변동 제조 원가에는 제일 처음에 직접 제조 원가가 있었죠. 직접 제조 원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 노무 원가. 그다음에 세 번째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구분했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요.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에서 이제 연수 문제를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 분권화와 책임회계는 이론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프린터 다 준비되셨죠? 프린터 구성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분권화가 나오죠. 그래서 분권화를 보시면 첫 번째 의의가 나와요. 의의를 살펴보시면 기업 규모가 커져요. 기업이 이제 규모가 커지죠. 기업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세부적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부문별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부문 나누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연구 개발 부문이 있죠. 그 다음에 설계 부문, 그 다음에 구매 부문, 그리고 생산 부문, 그 다음에 판매 부문, 그리고 재무 부문, AS 부문 이렇게 구분하게 되겠죠. 이렇게 나누는 것을 부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은 이렇게 분권화하게 되죠.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게 되는, 그동안 기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기업 규모가 커지고 기업 활동이 다양화되면 기업은 기업의 활동을 기능별로 나누게 되겠죠. 기능별, 그리고 직능별, 그다음에 제품별, 그리고 고객별,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해서 조직을 설계하는 것, 이것을 부문화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 설명에 옆에다가 부문화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내용 보시면 이제 집권화가 나오죠. 집권화는 최고 경영층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행사하고 전체 조직을 통제하는 것, 이것을 집권화라고 하는 거죠. 집권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권화. 분권화는 나누는 것을 되겠죠. 권리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내용을 살펴보시면 부문 경영자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여 부문 경영자가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갖는 것. 그러니까 연구 개발, 그리고 설계, 그리고 구매, 그리고 생산, 판매, 재무, AS 각 부문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갖게 되는 것을 분권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권화, 그 다음에 분권화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시면 되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목표 일치성이 나와요. 목표 일치성은요, 분권화된 조직에서 성과 평가 제도와 보상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 제도들의 분권화된 조직 구성원의 목표와 기업 전체의 목표를 일치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목표 일치성이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이제 투자 중심점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투자 중심점을 공부하면서 A 부문, B 부문이 있었죠. A 부문과 B 부문이 있었는데 A 부분에서 이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A 부문에서
의사결정인데 거기에서는 기각을 해요. 기각을 하는데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제 채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의 목표 일치성이 불일치하게 되겠죠. 이렇게 불일치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불렀었죠? 네, 준최적화라고 불렀었죠. 준최적화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투자 수익률을 봤을 때 준최적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준최적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 잔여 이익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책임 회계가 나오죠. 책임 회계. 책임 회계에 대한 의의가 나와요. 의의를 보시면요. 분권화가 되면 권한을 부여받은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 보시면 기업의 여러 책임 중시점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과 실제 성과를 비교하여 통제를 수행하고 그리고 성과 평가를 함으로써 책임 중점의 경영자에 대한 책임 이행 여부를 묻는 것, 이것이 책임 회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책임 중심점이 나와요. 책임 중심점은요, 일련의 활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고 책임을 부담하는 조직 단위, 이것을 책임 중심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책임 중심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고, 그래서 책임 중심점은 특정 원가 또는 수익 등에 대하여 통제 권한을 가지는 부문 경영자 중심으로 설정하게 된다. 그래서 A 부문, B 부문 이렇게 각 부문별로 정리를 했었죠. 각 부문별로 투자 수익률 그리고 잔여이익, 경제적 부가가치이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책임 회계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각 책임 중심자마다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어야 하며 성과 평가 기준치인 벤치마크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공정한 성과 평가를 통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책임 회계가 되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책임 중심점의 유형이 나오죠. 책임 중심점의 유형은 첫 번째 원가 중심점이 있죠. 원가 중심점. 두 번째는 수익 중심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익 중심점. 그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투자 중심점.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원가 중심점. 원가 중심점은요, 특정 원가에 대한 통제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 중심점으로서 원가의 발생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원가 중심점은 원가의 발생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원가 중심점은요, 제조 부문이 되겠죠. 제조 부문. 제조 부분에서 채택하고 있고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제 차이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그럼 이제 차이 분석은 제조 원가의 차이 분석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제조 원가. 제조 원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었죠? 네, 아까도 정리했었죠. 제일 처음에 직접 제조 원가가 있죠. 직접 제조 원가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가 있죠.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차이 분석은 제조 원가의 차이 분석하게 되겠죠. 그럼 제조 원가의 차이 분석은 직접 제조 원가의 차이 분석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의 차이 분석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 분석 그리고 네 번째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 분석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직접 제조 원가의 차이 분석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의 차이 분석 그리고 변동 제조 간접 원가의 차이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내용이 또 많아요. 내용이 또 많으니까 오늘은 정리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다음에 마지막 주에 가서 시간이 되면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원가 중심점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 중심점이 나오죠. 수익 중심점. 수익 중심점은요, 수익에 대한 통제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 중심점으로서 수익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제 수익 중심점은 판매 부문에 해당이 되겠죠. 판매 부문.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임 중심점은 이익 중심점이 있죠. 이익 중심점. 수익과 원가에 대한 통제 권한을 부여받은 책임 중심점으로서 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것이 이익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 중심점도 판매 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 중심점은 과거에서 채택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서는 이익 중심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투자 중심점이 나오죠. 투자 중심점은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죠. 그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 원가 그리고 수익뿐만 아니라 투자 의사 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가장 포괄적인 책임 중심점이다. 그래서 수익과 원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 활동의 결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중심점 같은 경우는요, 분권화된 사업부가 되는 거죠. 분권화된 사업부. 그래서 분권화된 사업부에서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원가 중심점은 차이 분석에 대해서 했었고, 투자 중심점은 세 가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정리했죠. 첫 번째는 투자 수익률이 있었죠. 투자 수익률을 ROI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부했던 내용이 이제 잔여 이익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잔여 이익을 RI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제적 부가가치. 경제적 부가가치는 2부 A가 되죠. 그래서 투자 중심점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되겠죠. 첫 번째 원가 중심점, 두 번째 수익 중심점, 세 번째 이익 중심점, 네 번째 투자 중심점. 이게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되죠. 이거 다 정리되셨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표준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과 차익 분석이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예산은 고정 예산 그리고 변동 예산 이게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고정 예산, 변동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표준 원가 계산의 의의를 볼게요. 의의를 보시면 직접 재료 원가 그리고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하여 미리 설정해 놓은 표준 원가를 이용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 계산 방법, 이것을 표준 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표준 원가 계산을 적용하게 되면 어떠한 점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 원가의 유용성을 보시면 첫 번째 계획을 하게 되죠. 계획을 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통제하게 되죠. 통제. 그다음 세 번째는 제품 원가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 유용성,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것도 유용성도 체크해 두시고 유용성을 잘 정리해 두세요. 첫 번째 이제 계획이 나오죠. 계획을 보시면요. 첫 번째 기초에 수립한 경영 계획을 화폐 가치로 계량하여 표현한 것을 예산으로 한다. 그러니까 표준 원가 계산에 제일 처음에 이제 기초에 수립하는 것이 이제 예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 기업은 이제 1년 동안에 어떻게 쓸 것이다라고 예산을 세우게 되겠죠. 예산을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표준 원가가 설정되면 표준 원가를 이용하여 예산을 쉽게 편성할 수 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거죠. 즉 표준 원가 설정해서 예산을 쉽게 편성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계획 단계가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통제 단계. 통제는요. 제품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원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생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의 차이를 분석하여 통제 그리고 성과 평가에 이용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품 원가 계산이 나오죠. 제품 원가 계산은요. 사전에 설정한 단위당 표준 원가 이용하여 제품 원가 계산하기 때문에 수량만 파악하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매출 원가 그리고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준 원가의 유용성 세 가지 이것을 잘 정리해 두세요. 첫 번째 계획을 한다. 그다음 두 번째 통제. 그다음에 세 번째 제품 원가 계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표준 원가 계산 유용성에 체크해 두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내용 이제 예산이 되겠죠. 예산에도 체크해 두세요. 잠시만요. 칠판 지우도 다 정리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산은요,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화폐의 가치로 표현한 예산을 편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예산을 편성하게 될 때 표준 원가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표준 원가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고정 예산, 그 다음에 변동 예산에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정 예산 내용을 보시면요, 예산 기간 중에 계획된 예산 조업도를 기준으로 사전에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시면 두 번째 내용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사후에 실제 생산 판매량이 예산 생산 판매량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바뀌지 않는 예산,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예산을 고정 예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정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이제 고정 예산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죠. 고정 예산 차이. 고정 예산 차이는 실제 성과와 그리고 고정 예산과의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것을 고정 예산 차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성과와 그 다음에 고정 예산이 있게 되죠. 그래서 실제 성과가 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예산 같은 경우에는 1,200원이에요. 그러면 고정 예산이 더 크죠. 이것이 수익이에요. 그래서 실제 성과가 1,000원에 이익을 받고 그 다음에 고정 예산은 1,200원에 수익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원래 이제 1,200원을 예산 삼았는데 실제로 성과는 것은 1,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볼까요? 어떻게 차이를 보게 될까요? 이거는 불리한 차이로 보게 되는 거죠. 불리한 차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불리한 차이가 되는데 불리한 차이는 예산에 비하여 이익을 감소시키는 차이, 이것을 불리한 차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고정 예산은 1,200원인데 실제 성과는 1,500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실제 성과가 1,500원이 됐죠. 이렇게 되면은 유리한 차이가 됐죠. 유리한 차이가 됐고, 이거는 예산에 비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차이가 된 거죠. 예산에 비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차이, 이것은 유리한 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 분석은 불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변동 예산이 나오는데, 변동 예산 공부하기 전에 예를 볼게요. 고정 예산에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예를 들게 되면요, 연간 생산 판매량을 1,000개로 예측하여 회계 연도초에 편성한 예산, 이것을 고정 예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정 예산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제 생산 판매량이 변화하더라도 변치 않는 예산, 이것이 고정 예산이 되는 거죠. 고정 예산 정리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동 예산이 나오죠. 변동 예산은요, 회계 연도 말에 실제 생산, 판매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게 된다. 이것을 변동 예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 변동 예산에 체크해 두실 것이 회계 연도 말이 되겠죠. 회계 연도 말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회계 연도 말에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하게 되는 것을 변동 예산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실제 성과와 비교 대상이 되는 변동 예산의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적용하게 돼요. 첫 번째 적용 사항은 변동 예산의 생산 판매량은 실제 생산 판매량이다. 두 번째 적용하는 것은 변동 예산의 판매 가격, 그리고 단위당 변동 원가, 그리고 고정 원가는
고정 예산상의 금액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변동 예산에 이것을 기억해 두세요. 변동 예산. 그래서 이제 변동 예산은요, 당해 회계 연도에 실제 생산 판매량 1,200개가 정확하게 예측되었다면 편성되었을 예산 1,200개를 생산 판매할 경우 발생할 금액, 이것을 변동 예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왼쪽 거는 고정 예산, 그리고 오른쪽 거는 변동 예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변동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연간 생산 판매량을 1,000개를 예측해서 회계연도 초에 편성한 예산임에 반해서 변동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실제 생산 판매량 1,200개가 정확하게 예측되었다면 편성되었을 예산 1,200개를 생산 판매할 경우 발생할 금액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차이 분석이 나오죠. 차이 분석은 직접 재료 원가 차이 분석. 직접 재료 원가 차이 분석은 두 개의 부분을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가격 차이를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가격 차이를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직접 노원가 차이 분석. 그리고 세 번째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분석. 네 번째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분석.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문제가 나오죠. 문제를 읽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고정예산, 변동예산, 그리고 차이 분석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나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도록 할게요.